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안규백 장관, 야당이 타령 의혹을 또 꺼내들자 사실이라면 내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기호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 반응을 내놨는데요.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령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그 정도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개하시면 해결될 문제고요. 네, 한기호 의원. 어쩔 수 없이 장관 아들을 입양하게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방위병은 타령이라는 표현은 없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현종 의원님, 네. 용어를 다시 좀 바로잡는 그런 것 같았는데 한기호 의원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위트 있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규백 장관의 저 언급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시쳇말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한기호 의원이 이 의혹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한기호 의원은 졸지에 장관 아들을 갖다 입양하게 됐다라고 예. 이렇게 맞대응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자꾸 탈령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단기 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군으로 봤을 때는 분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분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건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기호 의원도 3스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사실 이 논쟁은 우리가 벌써 탑10에 다룬 지도 몇 달이 되지 않습니까? 몇 달까지 됐나요? 네. 한 달 좀 넘은 것 같긴 해요. 네. 아니요, 몇 달 됐군요. 몇 달 됐군요. 이게 꽤 오래돼서.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뭔가 안규백 장관이 본인이 뭔가 이제 좀 명확하게 좀 공개를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매듭 지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까지도 저렇게 하지 않고 매번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방이 벌어지고 네. 쓸데없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최근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에서 국방위에서 저 문제로 소비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한기호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은 절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기호 의원과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에서 함께하면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부터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군을 홀대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진급자리 다 없애고 그러고도 군을 사랑한다고 장관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군을 입으로만 그러지 말라 이거 실제로 행동은 저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좀 여기 들어보시라니까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대학과 사관학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장교를 키우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왜 혼동을 하느냐는 거죠. 옛날에 의원님이 군생활하고 군단장하고 자꾸 옛날 얘기하시는데 제가 옛날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라를 망치려고 하지 말고 군을 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국방위에서 오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좀 사이 좋은 의원지간이었는데 저렇게 좀 부딪히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의 이 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수 소령을 데리고 와서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도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격수로 변신을 하다 보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안규백 의원과 저도 같이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함께 했었어요. 예. 참 개인적으로 안규백 의원 사람 성품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민주당 많은 의원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양질이에요. 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한교 또 의원께서 이제 안규백 장관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에 그런 출근하지 않은 부분. 이 방위병 같은 경우는 그냥
출근을 하지 않으면은 탈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분실이라는 이야기 썼는데 저 분실이라는 이야기는 네. 옛날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다 이제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군에 입대하면은 자기가 소지해야 될 관물이 있어. 관물. 예, 모자부터 뭐 네. 그냥 모든 복장부터 양말, 팬티까지 이 관물을 분실하면은 엄청난 처벌도 받고 기합도 받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위병을 이제 그때 간물로 취급하는 그런 좀 낮춰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군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방위복무병 같은 경우는 군부대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때 되면은 현역병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방위배들은 도시락 싸고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시정됐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저 문제는 참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도 말 못할 사연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팩트는 자기가 저 군 복무 이탈 문제로 해가지고 결론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언젠가 이제 뭐 본인도 뭐 정성호 장관처럼 이렇게 뭐 사퇴 의사를 구체화한 건 아니지만은 본인도 제가 듣기로는 마음에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 어느 시점에 바로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자기가 이제 현직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닌 시절에 그걸 공개하면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논란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잘된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이제 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도 국방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신 적이 있어서 어쨌든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재한 내용까지 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이 어제 계속해서 탈영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기호 의원도 계속 입양 발언으로 시작은 했지만 뒤에는 계속 해가지고 뭐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군 출신들이 국방위에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이 진행이 되면 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뭐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 사안을 다룬 지가 7월 초부터 다뤘거든요. 근 2달이 다 돼갑니다. 네. 그런데 2달 동안 병적 기록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요. 7월 초에 나왔던 얘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똑같네요.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로 군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 문제라든지 미군과의 훈련에서의 엇박자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전작권 회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정책과 뭐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토론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토론하면은 돌고 돌아서 이 복무기록표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자, 이렇게 블랙홀처럼 복무기록표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는데 그 안규백 장관의 해명도 바뀐 게 없어요. 네. 그거는 나는 문제 없다. 다만 공개하기가 서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나중에 나 장관 그만두면 그때 고쳐서 정정하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 2달 동안 바뀐 게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사안인데 글쎄요, 뭐 이렇게 복무기록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해명을 해 왔는데. 그 해명을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병무기록표 아니면 못 믿겠다는데 네.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개가 되든지 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명쾌하게 해명이 되든지 저도 이 쟁점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병적 기록표는요 예. 소홀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도 저 병적 기록표 공개하면은 그 김소룡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명히 자신이 오해를 풀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김소령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소장이죠. 소장 같은 경우는 저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일 저 내용을 안규백 장관이 만일 수정 변경해가지고 그 사실이 공개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못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처럼 이제 머지않아 장관 그만두면은 그때쯤 이거 공개하세요. 그때는 네. 공개하면은 국민들 의혹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구금 30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전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개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질의를 하면서 내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천하람 의원은요. 예상을 완전히 넘어선 답이 나오면서 뇌가 정지될 정도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근데 굳이 뭐 이런 좀 어찌 보면 좀 격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까지 쓰면서 또 한기호 의원이 반응을 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이제 병무 이탈, 병영 이탈 문제를 더 부각시켰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안규백 장관도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안규백 장관이 영원히 병적 기록표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본인이 지금 국방부 장관 하면서 관련된 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의혹이 나오는 상황은 뭐 전혀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장관 그만두면은 한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은 소집 해제가 2번 됐고 네. 그 당시에 군이 1월 달에 있는 소집 해제도 인정한 것이고 8월 달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행정상의 오류겠다. 탈영한 군인이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군이 그냥 잡아가지 않고 공부하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행정상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진짜로 뭐 속 시원하게 장관 그만두고 나서 병적 기록표를 봐야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정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국방위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뭐 논의하는 거는 좀 정말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국군 개혁 작업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로 안규백 장관과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비공개로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 보이콧까지 검토했던 사관학교 총동창회인데요. 일단 다음 주 공청회는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사관학교를 그대로 두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 하는 것을 비교를 같이 하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대안으로 그러면 하겠다 한 게 우리는 상당히 오늘의 의미 있는 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요. 일단 숙고 끝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식행위 삼을 가능성은 높아서 폐교 저지 국민연대를 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일단 공청회 한번 가보겠다라는 건데 네.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 좀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3사 통합 문제는 굉장히 우리 안보에 또 우리 장교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왜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어떤 이 해결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 전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간의 사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3사의 어떤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수준도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또 병력 자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 통합을 해서 뭔가 좀 육성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해당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해공 이 총동창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 대학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요 정말 전우들이잖아요. 전우들이죠. 자기의 예. 선배, 자기의 동료들이 실제로 이 정말 전사한 사람도 많고 제가 아마 알기로는 육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400여 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직하거나. 예. 그렇다면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육사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당사자들 이야기는 정책 결정되기 전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렇지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도 군에 안 갔다 오셨고 지금 이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뭐 이 방위 출신이고 그러면 장교를 육성했던 육해공 이 사관학교 이 졸업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데 어떠십니까?라고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입장 정해지고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빨리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계엄에 대한 지금 이 뭐 책임 문제라고 그러고 육사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버려 난 다음에 공청회 하면 뭐합니까? 공청회라는 게 공개적인 걸 통해서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몇 차례 걸쳐서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는 뭐죠? 설명회예요, 그냥 설명회.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는 설명회지 이게 정식적인 공청회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청회부터 하고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